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0월 30일이고 잠깐만요. 예,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 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뭐 어떤 데서는 우크라이나 파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들을 봤을 때는 러시아에 북한군이 옮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확보하면서 협상의 기회를 노리는 소모전을 전개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왜 푸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뭐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뭐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거든요. 러시아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숫자의 사망자가 났을 겁니다. 그거는 예전에 미국에 유출된 기밀 문서가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와중에 북한군이 몇천 명 단위로 지금 들어왔다. 뭐 우리나라의 주장을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 몇천 명이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확인된 건 3천 명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쿠르스크에 와 있다. 자, 양쪽에 지금 수십만 대군이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통하는, 지휘체계도 불명확한 북한군이 수천 명 중에 일부니까 뭐 몇백 명이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일이냐.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푸틴은 이 수많은 논란이 발생할 걸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두 개의 악의 축이 만나는데, 그것을 왜 서방의 언론이 또 세계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의 자본이 잡고 있는 서방의 언론이 그것을 왜 확대 재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침소봉대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소짝짝꿍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겠느냐?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 왜 다 감수하고 불구하고 북한군을 불러들였느냐? 몇십만도 아니고 몇천 명을 연해주에 불러들였느냐? 전력에 도움이 되는 일개 예단 규모인데,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행이죠. 뭐 이 갈래길도 있고 저 갈래길도 있는데, 여러분은 제 의견에 다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뭐라고 할까, 가다듬는데 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볼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전 세계 아무 곳에도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오늘도 속보를 떴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제가 차단이 돼서 저는 뜨지 않거든요. 근데 속보로는 뜨더라고요. 자, 이 보면 이 여러 가지 밑에서 쭉 있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뜬 건데, 이남뉴스가 4개 중에 3개, 그다음 YTN이니까 뭐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이 뉴스의 소스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예요.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 예,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힘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서방의 힘이 다시 모이기를 바라는 우크라이나 지원 단체입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죠. 북한과 이미 교전.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접수가 안 된 상황이고, 북한군 전사자 발생, 이것도 그렇습니다. 북한군과 이미 교전, 세 번째 본 바이든 우크라이나 진입하면 타격해라. 이것은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입장과 동일해요. 거기에 누가 오든지 간에 적이 오면은 똑같이 적으로서 싸움을 하는 거다. 이 이면에는 뭐가 깔리냐면은 지금 서방의 많은 인력들이 그게 뭐 발런티어 글쎄요.
자발적 참여 내지는 돈벌이로 가서 그 용병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서 상당히 많은 수의, 특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많은 수의 그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러시아가 똑같이 대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오른쪽에는 CNN 보도는 뭐 북한 소수병력 이미 우크라이나 진입. 근데 지금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이들이 많은 경우에 참고를 하고 있는, 인용을 하고 있는 로이터 보도는 이미 옮겨갔다고 한다면 옮겨갈 수 있다가 지금 정답이에요. 제가 봐서는 옮겨갈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거 갖고는 아무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오랫동안 했던 80년대 90년대 팀 스피릿 훈련, 미 본토에서 4단 병력 이상이 날라왔어요. 왜냐면 우리 쪽에서 4단 병력 이상이 동원됐으니까. 예, 그것은 전면전을 가정한 미군의 신속 대응 세력이 날라오는 거였거든요. 4단급 이상의 규모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10,000명, 20,000명 이상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게 상응하는 부대가 동원이 됐고, 지금도 저는 뭐 얼지훈련, 지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 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군이 수천 명 동원되는 것은 예사예요. 그렇죠. 그걸 미국이 안단 말이에요. 우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것이고, 북한은 북러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공동 훈련을 한다 이러면 아무것도 따질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뭐 시비를 걸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잉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긴거리 문제와 뭐 명태균 문제 이런 게 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북풍으로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인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는 부분은 손을 잡아주고 관계가 없는 부분은 냉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로이터 통신을 통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게요. 미 국방성이 북한군이 일부 쿠르스크에 갈 수도 같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병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쿠르스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려한다고 말할 때는 여기가 우크라이나로 간다 그러면 우려한다 그럴 거예요. 아마 북러 상위 방위 조약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침공을 받으면 가서 도와준다가 있어요. 단순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은 러시아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파병을 한 거예요. 러시아 말대로 하자면은 스페셜 아프레이션이에요. 특수한 관계예요. 특수한 전쟁이에요. 거기에 서방에서는 그걸 가해자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앞에 맥락이 있습니다만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북한군이 동참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아주 이상해져요. 러시아가 주장하는 취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가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북한군은 쿠르스크에는 갈 수 있어요. 왜냐? 거기는 침공을 받은 거잖아요. 러시아 땅에. 그러면 북러 상호 방위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대로 실행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병력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푸틴은 거기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요.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간 게 아니고 일부 병력이 쿠르스크에 가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연해주에 있는 3,000 정도의 초도 병력이 따라갈 수도 있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지금은 아니고, 이것을 암시하면서 일부러 부인하지 않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게 남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걸 과대포장하고, 나토의 지도부도 유리하니까 과대포장하고, 미국은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푸틴에 말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쿠르스크에 갔느냐 우크라이나에 갔느냐 천지 차이예요.
북한군이 참전을 한다 그러더라도 쿠르스크에 지금 체첸군이 주요 병력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미 푸틴이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2,000명을 좀 포위했다고. 거기도 지구전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갖고 놀고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구석에 몰아놓고 장난치고 있어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북한군을 밀어넣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은 푸틴이 지금 다음 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로이터 서머니를 보면은 나토가 이야기하기를 북한군 최전선 향할 수도 있다. 간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쿠르스크일 수도 있어요. 이미 쥐를 포위해 놓고 그게 북한군을 보낸다? 세상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아니죠. 그래서 그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대선하고 상관이 있어요. 대선에서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고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유리하지만 트럼프를 낙마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지금 트럼프 세력의 주장은 뭐냐면은 지난 2020년 대선의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딥스테이트이 있다는 것이고 또는 네오콘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또다시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틀 수 있다는 우려를 푸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을 때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또 있을 수 있다. 추가에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한 게 러시아예요. 그리고 세 번까지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북한군을 지금 예비 부대식으로 떠올려 놓은 것은 미국 대선에 관여하고자 하는 딥스테이트에 대한 압박이에요. 너희가 미국 선거를 망가뜨려 놓으면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속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대응을 해줄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라. 여기서 너희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반전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까지 틀어막겠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북한군이다. 왜? 만약 해리스가 당선되거나 트럼프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우크라이나에 기속이 된다면 이제는 서방의 병력이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지상작전에는 북한군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선을 그어준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핵전쟁이 우선이죠. 안 참는다. 정도대로 해라. 이걸 바른 길로 가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옳은 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옳은 것으로 행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국제관계에서. 지금 미국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이. 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일부러 부인하지 않고 노출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신나게 윤석열과 빵빠레를 불고 있다. 푸틴의 속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 이것은 제가 가끔 인용드리는 더글라스 맥그레거고,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마침 이 이야기가 나왔고, 한 35분 정도의 인터뷰인데, 그 중에 제법 많은 분량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 할애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더글라스 맥그레거의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 똑같아요. 북한군이 극동 러 기지에 3,000명이 훈련 중이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지금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거기서 일부가 왔다. 일부가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극동의 러 기지 허들에 3,000명이 훈련 중이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하고 오랫동안 수십 년간 훈련을 해왔고 또 해외를 보내서도 훈련을 해요. 동남아 국가들도 하고도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아이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공격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쿠르스크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리스가 혹시나 당선된다거나 아니면 당선된 트럼프를 미국이
미국의 딥셋이 무너뜨린다 했을 때 이런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 가자에서 초기에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위할 때 들고 있는 사진이 뭡니까? 푸틴의 사진과 김정은의 사진이에요. 가장 강하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세력이 뭉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푸틴도 이 상황을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딥스테이시 정도를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야기하죠. 더글라스 맥그레거가 러시아는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지 갈 가능성이 없다. 자, 더글라스 맥그레거는 요까지의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래도 최초예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는 게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쿠르스크에 보내느냐. 그만큼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이 아니에요. 그 법적인 그 조약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명분을. 근데 쿠르스크에 넣겠습니까?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분쟁을 말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아니죠. 이거는 미국의 행동을 견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쪽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만큼 거꾸로 이야기하면 푸틴이 북한에 미국에 대한 전투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북한군이 딱 들이밀었을 때 미국이 움찔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윤석열이 원하듯이 한반도에서 북한군이 평택에 있는 미군을 적대시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 공격을 때릴 수 있다. 이거 푸틴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움찔움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핵전쟁을 건다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고 북한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 강력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예. 요거 일단 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가 전황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영국 변호사죠. 자,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러시아가 큰 승리를 했다. 셀리도브 기르닉 보호야브랭카를 추가로 합력했다. 이미 했는데 언제든 다 점령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쿠르스크도 보낼 이유가 또 없어요. 자, 지난 며칠간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미팅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입하겠다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색이 짙으면 미국한테 질 것 같으면 그 나라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자, 또 하나 우리 국내에 소개가 잘 안 됐겠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지아라고 하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해가지고 코카사스 산맥을 경계로 해서 러시아랑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소련이 이제 붕괴될 때 독립한 국가들입니다. 예. 자, 여기서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러시아 쪽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 다수당을 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는 인정 못하겠다, 쿠데타 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검표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 미국이 예전에 나토의 확대를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그 다음 지목된 곳이 여기에요. 바로 러시아의 목밑이니까. 자, 그래서 미국의 딥스테이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이 약해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놀이 뭐야 저기 뭐야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있던 그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푸틴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군데라도 삐져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쪽이 다 개입했을 거예요. 조지아 이 선거에.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선택으로 끝났거든요. 자,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은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자 전쟁에 있어도 이스라엘과의 대우가 흐트러지고 있고 세계 이론이 돌아서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에요. 전체적인 방향이 안 좋아요, 미국한테. 결국 여기서 진 거예요. 그랬는데 북한군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미국 너희가 만에 하나 해리스가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승리한 트럼프를 밀어낸다 그러면은 나는 3차 세계대전 가는 거다. 너희들이 지상전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북한군을 들이밀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우리가 핵심이 돼서 너희 미국과 힘이 다 빠진 유럽을 토벌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미국 백악관은 미국 백악관 또는 딥스테이트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여태까지 사실 한반도에서 윤석열 강경책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정부를 누르면서 남한의 핵무장을 못하게 하면서 북한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그동안 쌓여있던 그들이 행한 악연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고삐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고삐만 풀리면 언제든지 가서 확 물어버릴 거야. 이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나는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신호를 보낸 거다. 이번에 북한군 파병 이야기로. 그렇지만은 어떤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연해주 가서 공동 훈련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남한도 늘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자, 그중에 일부 병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쿠르스크에 갔다 참전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아주 소규모로. 그렇지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거기는 러시아가 공격을 받은 거니까. 러시아 영토 내에서. 그래서 그들이 최근에 맺었던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니까 일부러 보여주려고 일부러 할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거나 당선된 트럼프를 무너뜨리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전이 다시 불이 붙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전에 너희들이나 나토 국가들이 들어와야 될 것이다. 그럼 나는 가장 강한 북한군을 투입할 수 있다. 북한도 환영이다. 북한도 핵무장국이다. 그러면 세계대전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말리기 어렵다. 한번 불이 붙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가라. 순리대로 가라. 지금 생각한 대로 가라. 여기서 오판하지 마라. 변동 가능성은 없다. 말도 계속 박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제 본 건데 브리안스크라고 여기는 쿠르스크 바로 이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쿠르스크가 경상남도라면 브리안스크는 경상북도예요. 거기에 침투하다 사살된 적군들의 국적을 4명이 사살됐고 나머지는 그쪽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는데 아마 포격을 받아서 추가로 사망자가 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러시아 국경 내에 들어와서 사살된 4명의 신원이 미국, 폴란드, 캐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이야기 들린 지는 수개월 됐고 예전에 유출된 그 미국의 보고서에서도 여러 서방 국가의 특수부대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을 체근을 하자. 그들은 그 서방에서 오는 무기들을 갖다가 우크라이나군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발뺌을 했어요. 근데 특수부대가 할 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러시아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예전에도 가끔 타격을 통해서 서방의 지원 병력들이,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용병이에요.
과거 미군의 특수부대, 서방의 특수부대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걸 보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음, 그것을 타격했고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이야기는 해왔어요. 근데 이번처럼 증거를 제시하면서 적나라하게 까발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때 말만 했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사망한 사살된 4명의 병사 중에 한 명의 팔뚝에 있는 문신이에요. 이게 뭐 레인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특수부대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이름까지 검명이 되더라고요. 신원이 밝혀져서. 제가 지금 보기에 좀 참혹해서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얼굴까지 노출되는 게 돌아다니고 노출됐습니다. 그게 이게 보면 북한 저기 뭐야 러시아 안기부에서 지금 이걸 정보부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예, 이 출신 용병이라는 겁니다. 이거 부인하기 어려우고 이게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미국이 현재. 이런 사례는 지금 많았어요. 이 사람들 지금 수천 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 있을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공개했느냐? 이것도 쿠르스크 지역 윗부분이거든요. 러시아 국토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북한군이 일부 쿠르스크에 진입했을 수 있다. 특수부대가 그거에 대한 대응 성격이죠. 너희들은 이러면서 우리는 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우리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는 더 크게 판을 키울 수도 있다. 너희들은 돈 받고 하는 거지? 우리는 동맹으로 해.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쿠르스크 지역이나 여기 지금 브리안스크 지역에서는 왜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된다면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봐서 푸틴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경고장이에요. 너희가 우크라이나에서 판을 키우면 이미 지금 숨을 죽여야 되는데 다시 키운다면 푸틴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마지막까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르니까. 네. 자, 뭐 푸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2,000명 정도의 서방의 용병들이 있다. 우리가 걔들을 이미 지금 뭐냐면은 이미 그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만한 정예 병력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박살났어요. 지금 주요 공격의 핵심은 다 서방의 용병들이 하고 있어요. 돈 더 계속 많이 준다 그러면 계속 오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질이 멸렬했어요. 푸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00명. 그중에 4명이 죽은 건데 그걸 사진까지 다 공개한 거예요. 몸에 품고 있던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도책 그리고 캐나다 국기까지 다 펼쳐 보이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북한군을 통해서 너희가 이번 선거에서 장난치면 미국 대선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핵전쟁으로 갈 수 있죠. 러시아와의 핵전쟁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핵전쟁까지 감안해야 될 것이다. 이 정도 사안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깜짝거리는 윤석열은 그냥 썰려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이해가 되죠. 강제 징집될까봐 우크라이나 10대 30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예.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군의 피해가 상당히 커요. 가자에서 이중국적자가 많아요. 자, 부모가 또 이중국적이면 자식도 이중국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또 무엇보다도 전쟁터 끌려 죽기 싫으니까.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미 병력을 충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60만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대충 그림이 잡히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왜 쿠르스크인가? 말을 우리 언론이 되게 가려서 해야 돼요.
예, 그들도 가서 한러 상호 방, 죄송합니다.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의 조약 그 사항을 읽어 보셔야 돼요. 침입 받으면 간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셜 아프레이션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러시아가 공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러시아의 속마음은 어떤지 간에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을 거기다 투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기는 건데. 예, 쿠스크도 마찬가지예요. 20명 포위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항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군을 들이밀었다? 서방의 음모론에 또 남한 그 궁지에 몰려 있는 남한 정부의 어떤 발악에 모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을 침소봉대할 것인데 그래도 보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미국 선거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러시아 혼자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의 어떤 나토라는 어떤 이런 조직의 압박을 지금 수십 년간 받아온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군사적으로 똘마니 국가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한다. 이것은 이미 구소련에서 끝난 게임이에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급부를 주고 있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반대 급부는 러시아에도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다 그냥 돈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디딤돌을 이용해서 향후 한반도를 소통시킨다고 봤을 때, 미국하고 화해를 한다고 봤을 때 필요한 투자거든요. 그 투자의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어제 오늘 러시아 핵무기 발사 훈련을 한다고 기사가 쫙 떴죠.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상전을 한다면은 북한군이고, 좀 더 너희가 이번 선거를, 미국 선거를 희한하게 간다 그러면 순리대로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한 그런 선거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전이 격화될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해외 병력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한국군이 들어갈 수도 있다. 미친 생각이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핵전쟁 더하기 우리가 정말 잘 안 하는 이야기지만 북한과 손을 잡고 하겠다. 그거는 한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의 생각을 다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짚히는 부분만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북한일까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을 일단 도와줄 수가 있다.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올려주는 역할, 올려주는 지금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안이 푸틴이 어느 순간에 발을 싹 빼게 되면 결국은 이쪽이에요. 결국은 트럼프의 당선을 순리대로 지원하고 있고, 그가 당선이 됐을 때 그가 뜻을 펼칠 수 있게 정지 작업을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대타협 국면이 더 조성이 되잖아요. 힘에 눌려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하듯이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난 언제든지 당신의 뺨때기를 때릴 수 있어.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격하게 세워놨다가, 즉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북한의 세력을 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각인을 받게 만들었다가 타협을 하게 되면은 그 스프링에 걸린 텐션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정도까지 감히 생각한다고 봅니다. 푸틴은 그 정도 사람이에요. 예. 자, 이 중국 보도를 보면 오늘 세 발의 ICBM을 발사했어요. 야르스라고 지상에서 이동형으로 발사하는 게 있고, 시네바는 처음 들었습니다. 야르스의 해상형이 블로바예요. 우리 SLBM도 블로바를 많이 참고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의
SLBM이에요. 야르스는 저기 뭐 모스크바 가까운 쪽에서 실험을 했고 시네바하고 블로바는 SLBM으로서 캄차카 반도에서 했어요. 세 발밖에 안 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다 탄두잖아요. 다 탄두. 자, 그래서 6발에서 한 10발, 12발까지 실릴 거예요. 핵탄두 각각의 무게에 따라서, 킬로톤에 따라서 6발짜리라고 볼게요. 가장 낮춰봐서. 그러면 위력이 세다는 거예요. 6발이면은 18발이에요. 각각의 다른 목표로 도입을 하거든요. 현재 미국은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사드가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18발이면 미국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더하기 북한이에요. 못 막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망연자실했던 것처럼 여러분 알고 보면 이거 이상간의 위협이 없습니다. 국지전으로 할래? 그럼 북한군 할게 내가. 북한군만 아니라 그 정도로 구심점이 형성이 되면은 다른 데로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헝가리나 뭐 이런 데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즉 세계 대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푸틴이 경고하는 것은 순리대로 해라 이번 미국 대선을. 그렇지 않으면 세계 대전이다. 너 죽고 나 죽는다. 네가 먼저 죽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이미 그런 이제 부추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남북이 우크라이나 참전하는 제가 웃기는 이야기죠. 자, 윤석열은 지금 김건희 또 스스로의 문제 또 명태균 뭐 계속 불거지죠. 자, 이것은 이미 권력의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본물이 틀렸다는 거예요.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 명태균은 다시 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빠져나오려면 받아치겠죠. 예, 국내에서는 감당이 힘든 상황입니다. 북콩밖에 없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참전 이야기까지 나올지 몰라요. 무기만 부린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자, 그 밑에 리덕티드의 보도를 보시죠. 어제 오늘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계엄령이 나온다. 우리나라에만 계엄령 이야기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푸틴은 이런 것들의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푸틴의 밑에 있는 FSB, 즉 정부 당국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가장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의 대선 추이예요. 뭔가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이게 포함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건 계엄령이 이거예요. 뭐 한국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코풀듯 행하면 끝날 문제예요. 남한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딥스테이시 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북한군도 초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자, 푸틴의 포석은 북한군을 이제 러시아에 들이면서 그것의 향후 활용 가능성,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전 세계의 어떤 변곡점이기도 하죠. 미국이 중심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러시아가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러시아가 가진 최대한의 힘을 활용해서 미국이 세상의 흐름에 맞는 그리고 미국의 여론이 선택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게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어떤 벽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핵 연습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선거는 항상 공정하겠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전 세계가 어디에도 공정한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단지 공정을 하기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압박하는 힘이 있어야 될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하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